그러니까 엄마의 일관성 따위 알고 싶지 않아요. 수면교육 개나 줘버려. 그냥 나를 안아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몰라. 딱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애니어그램 채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애니어그램의 이론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을 때에는 애니어그램을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 심화적인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서 임신을 하셨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 아이의 성격 유형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의 어린 시절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채널을 계속 꾸준하게 봐주셨던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3개월 동안은 강의 입장이 엄마의 입장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저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육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바로 수면 교육입니다. 먹는 거야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모유수유던 분유수유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신생아 때 엄마한테 안긴 상태로 잠이 들었던 아이가 50일이 지나 눕히려고 하면 이 등 센서가 발동해서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눈을 반짝 뜨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안아서 둥가둥가 해주고 토닥토닥 해서 다시 내려놓죠. 그럼 또 다시 눈을 반짝 떠요. 이 반복되는 일을 겪으면서 초보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재워야 될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뼈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몸은 바스라질 것 같죠. 새벽 수유하느라 피곤하죠. 심신이 점점 지쳐서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연관 검색어에서 수면교육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와, 재우는 걸 교육했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아기와 함께 수면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아가들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게 함정이에요. 수면교육의 지침은 아주 일정하고 단순한데 우리 아가들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첫 아이는 수면교육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지금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립니다. 둘째는 수면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억지로 시도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셋째는요, 수면교육이라는 것이 통한 게 3개월 만이에요. 셋째면 더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했던 수면교육의 패턴은 일정하거든요. 조용한 음악과 쪽쪽이. 첫째는 쪽쪽이를 물고 자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면서 잠이 들었는데, 같은 엄마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데 왜 아이마다 성공 시기가 다를까요? 그건 아이의 성격 차이예요. 첫 아이는 머리 중심입니다. 머리 중심은 눈치가 빠삭하고 다른 중심의 사람들보다 일정한 패턴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스스로가 규칙적인 것을 안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몇 번의 반복만으로 지금 엄마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첫 아이는 3일 만에 수면 교육을 알아듣고 일주일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항이 심했어요. 머리 중심 중에서도 불안함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이죠.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기 때문에 그 이후 한 달 동안은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 이걸 포기해야 하나 했던 그런 순간에 다시 안정을 찾고 스스로 뒤척이면서 손가락을 빨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에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일 중심인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거나 깨닫는 데는 가슴 중심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느리고 회피적이에요. 하지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봤을 땐 아주 효율적인 인간형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머리형 엄마들도 머리형 아가들도 정말 많아요. 둘째는 장중심입니다. 제가 일부러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와서 그 산후조리 해주시는 이모님 있잖아요. 이모님을 한 달 불렀어요.
조리원에 가면 이제 첫째가 힘들어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 수면 교육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도 안아주죠. 산후조리원에서도 안아주죠. 그럼 집에 와서 아이랑 실갱이 하면서 수면 교육하느라고 진 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출산한 지 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해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집에 오니까 수면 교육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아이 키우면서 보니까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육아서 막 읽고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다 준비하고 수면 교육도 먼저 공부를 해 놓아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적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준비된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임신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둘째 아이는 장중심이라서 본능적인 아이입니다. 본능은 먹고 자고 싸는 것에 예민하면서 동시에 아주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은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는 유형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지금 생존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 생존이 걸린 문제는 여러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독불장구처럼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장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환경과 엄마의 일관성만 더해진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성격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만 태어날 때부터 각 성격 유형에 상관없이 약간 마음이 불안정한 아가들도 있긴 합니다. 제 주변에 저희 집처럼 장중심이면서 둘째로 태어난 남아가 있었는데 절대로 누워서 자지 않고 엄마한테 딱 붙어서 매달려서 자던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그 엄마는 수면 교육을 하지 않는 엄마였죠. 그래서 저는 장중심의 특성을 아니까 왜 눕혀서 안 재워? 힘들잖아. 그냥 눕혀서 재워도 잘 잘 것 같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눕혀서 재우려고 그 애쓰는 동안 아기가 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안아주면 금방 자고, 자기는 아기가 자기한테 안겨 있어도 별로 힘들지 않다고, 남는 게 체력이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엄마가 정하는 거예요. 남들은 수면 교육한다, 자기주도 이유식한다, 막 난리가 나지만 나는 그게 싫어. 나는 내가 배운 대로 우리 전통 방식으로 키울 거야. 내가 안아서 업어서 재워주고 이유식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면서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육아는 엄마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족의 분위기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가족만의 정성,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체력도 안 되고 아이를 안아서 재우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아이에게 올인하지 못하고 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출산 전에 고민하지 않고 출산하고 나서 이 난리를 치는 걸까? 후회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게 됐고요. 그럼 셋째는 어땠을까요? 셋째도 똑같이 자연분만으로 병원에서 3일을 지내고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 이모님을 한 달 불렀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병원에서 아기가 너무 순하다고 몇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 셋째가 집에 가면 아주 잘 자고 순하겠구나 하고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후 1개월이 지나서 산후조리 이모님이 끝난 후에 조용한 음악을 틀고 쪽쪽이를 물리면서 위에 두 남매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면의식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 아이가 이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쪽쪽이를 물리고 잘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토닥여주기도 하고 잠깐 들어서 안아서 진정시키고 다시 눕히고 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가슴 중심이라서 엄마랑 이게 떨어지는 것을 좀 못 견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게 슬슬 이제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의식에 들어가면 이거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아이가 하나면 이건 그 아이에게 다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 두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스스로 잠드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엄마가 동생 재우느라서 방에서 안 나온다면 위에 두 형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셋째는 수면 의식을 반복해서 했을 때 무조건 싫어하다가 한 10일쯤 지나니까 엄마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거부하는 겁니다.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아. 하지만 나를 안아줘. 주말에 남편이 이제 막내가 잠투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보더니 아이를 눕혀서 팔베개를 해주고 꽉 끌어안고 코 자자 하고 재웠어요. 그리고 아빠랑 잠들어서 2시간을 넘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셋째는 완전 아빠 바라기가 되었어요. 저는 신랑에게 막 화를 냈죠.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평일에 아이 팔베개 해주고 한가롭게 누워있을 시간이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엄청 쫑알거렸어요. 왜냐하면 수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일관성이잖아요. 근데 셋째에게는 그 일관성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가슴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중심은 규칙, 계획에 얽매여 있는 머리 중심과 본능적으로 사는 장 중심과는 달리 사람의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일관성 따위 알고 싶지 않아요. 수면교육 개나 줘버려. 그냥 나를 안아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몰라. 딱 이겁니다.